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는 CTS가 다음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 마이콘인데요. 오늘도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열심히 준비한 강연을 들려줄 텐데 먼저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뚝딱이 아빠 김종석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뚝딱따 뚝딱딱. 영심이 이혜근 권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그리고 사단법인 느헤미야 코리아 대표이시고 다음 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신 전존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학교 별무리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함께 하십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진행하는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오늘의 강연자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우울하고 외로웠다는 다연이. 그런 다연이가 예배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된 과정을 고백합니다.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며 통일 비전을 키워가고 있는 다음 학교. 이곳에서 꿈을 찾고 있는 탈북 청소년 광성이의 아름다운 여정을 소개합니다. 다음 학교에서의 가르침을 발판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알아가고 더 사랑하며 더 큰 세상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 한국생활 5년차 나연양의 강연까지.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오늘도 흥미로운 강연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별무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정다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제 삶에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 6학년 초반에 사춘기가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에 가서 기도도 해봤고 밤에도 기도해봤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저에게 들려주세요. 제가 들어도 되고 봐도 되고 알아도 되니까 그 한마디만 저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앞부분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니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계속 그렇게 나왔는데 그 말을 쓸 때마다 굉장히 울컥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자려고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그 후 제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분이었어요. 전에는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만 느껴지던 그 사건이 정말 그 순간 생생하게 저의 머릿속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정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금은 완전히 제 마음에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후에 교장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하려면 하루에 30장씩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30장은 무리일 것 같아서 15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읽어보니까 점점 성경이 쉽고 재미있어져서 지금은 20장씩 읽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옛날엔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책이 저에겐 이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아주 재밌는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고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아무리 악한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데려다 주신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좋아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느껴보니까 제가 그 전에 비해서 성경도 더 많이 읽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의 일상은 크게 두 가지로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을 읽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찬양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찬양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찬양을 불러보니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가사는 저의 마음을 울게도 해줬고 웃게도 해줬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욱 참된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을 때 또는 날 포기하신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일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꿈은 심리상담가인데요. 혹시나 하나님을 몰라서 또는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느껴봤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을 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잘 공감해주는 것 등의 재능을 이용하여서 심리상담가를 꿈꾸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재능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연 학생의 첫 번째 강연 만나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들려줬어요. 간증이었어요. 한편의 간증. 다연 양이요. 6학년 겨울방학에 강연을 준비해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줬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게 된 거예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리 둘째랑 너무 비교가 돼서 나이는 같은데 어쩜 이렇게 다르죠? 하나님, 전 내려놔야 되는데 보는 순간 왜 이렇게 자꾸 제 마음에 막 욕심이 생기는지. 근데 우리 그 다연 양 그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 말도 잘하고 차분차분히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그리고 성경을 사실 재밌다고 말하는 친구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목표를 15장으로 두고 이제 재밌어서 20장까지 늘리면서 정말 자기의 그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걸 절제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고요. 요즘 저 너무 힘들거든요. 상담받으러 한번 가고 싶어요. 우리 다연 양이 제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들었어요. 학교 생활 중에 그래도 기억 남는 일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은 국토순례와 저희가 모내기를 한 밭을 얼려서 얼음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가서 뛰어놀았던 게 최근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뭐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프로젝트 시간인데요. 프로젝트 시간에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친구를 3명 이상 모아서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워십 프로젝트와 뜨개질 프로젝트를 해봤는데요. 자신의 취미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고 서로 협동심도 고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이 자리에요. 다연 양 이제 어머니이신 손지영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참
따님 강연하는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머니? 본인이 어느 날 오더니 네. 엄마 나 어디 가서 간증 좀 하고 싶은데 어우. 간증할 곳이 없냐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신청했군요. 아, 어떠셨어요? 저 처음에 별무리 보낼 때도 참 음.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다현이의 삶을 꼭 쥐고 잘 인도해주고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네. 시간이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별무리 학교는요, 사실 이전에도 몇몇 친구들이 와서 강연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학교거든요. 교사 선교회 소속 교사들이 오랜 시간 이제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설립한 마을 공동체 학교인데요. 한진희 선생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학교가 학교를 세운 목적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거여서 네. 4대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거기에 뭐 공동체, 제자도, 샬롬, 소명 이런 4대 가치의 정신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방금 다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건 사실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맞아요. 만나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다현이의 강연을 들으면서 다현이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하나님께서 다현이에게 또 아름다운 소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렸어요. 그 옆에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 어제 다현이가 기숙사에서 아니 지금 홈스테이죠. 홈스테이에서 막 울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현이의 말이 아니고 친구가 해준 말이에요. 다현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너무 죄송하다면서 막 펑펑 울었대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다시 막 웃었대요. 그래서 애들이 너 왜 그래? 이렇게 놀래서 물었더니 그런데 그래서 나의 죄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이러면서 막 웃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현이의 그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다현이의 모습을 보고 옆에 친구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강연을 듣는 또 다른 친구들도 다현이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 다현이가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다현 학생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싶다. 특별히 심리 상담가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심리 상담가가 되면 어떻게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을 가장 학교에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재능들을 앞으로도 귀하게 꼭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꼭 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첫 강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다음 학교 학생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꿈을 찾아 다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19살 정광성입니다. 다음 학교는 현재 탈북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탈북 청소년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꿈에 큰 영향을 미친 3가지의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저의 고향 북한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저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말해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북한에서도 북쪽에 있는 명천군이라는 곳입니다. 인구도 5만 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이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 환경은 거의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집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고 가정 환경과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가정적 영향 때문인지 학교 생활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어릴 때도 저는 학교에서도 제일
키가 작고 왜소한 아이였고 그로 인해 소위 말하는 왕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어머니가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게 되자 홀로 남은 저는 공부를 시킬 사람이 없고 또 공부에 대한 흥미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당연히 재미가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꿈에 대한 고민이랑 사치였습니다. 그냥 빨리 어른이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살아야지, 이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떠난 지 3년째 되는 해에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고 저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또 제일 행복한 나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현실은 아주 달랐습니다. 그 바로 앞 중국은 폭죽 소리와 불빛들 그리고 고층 빌딩으로 꽉 채워 있었지만 북한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집들과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도시는 중국보다 더 빛났습니다. 저는 이때 왜 남한과 북한은 같은 곳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도착한 곳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다 쓰러져가는 집들을 기억하며 저는 나중에 꼭 통일이 되면 저의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꼭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집을 씌워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건축가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도착하자 모든 분들이 저에게 한국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냥 일반 학교로 가라고 많이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모르는 아이들과 말도 다른 아이들과 말을 하는 것도 두려웠고 그래서 제가 택한 학교는 다음학교라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였습니다. 이때 갔던 대안학교는 저에게 큰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저의 영어 레벨은 영어의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되는 알파벳도 잘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잊고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 주시던 선생님들의 덕분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저 자신을 잘 표현하지도 않고 저의 숨기고 싶었던 과거들도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다음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많이 성장했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또 호기심이 생겼고 그리고 사회를 좀 더 배우기 위해 선생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로 다시 전학을 가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의 일반 학교는 저의 꿈에 큰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장소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 친구들한테 북한에서 온 학생이라고 모두 알렸습니다. 저를 편견 없이 대해주려고 했고 저와 친구가 되려 했습니다. 처음에 적응하는 시기를 빼면 저의 성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생활이 끝나니 저의 꿈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일반 학교는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을 1차원적인 대학교에 맞춰놓고 대학교를 위한 성적을 내기 위한 공부를 학원을 여러 개씩 다니고 밤을 새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적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나의 꿈을 위한 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저는 다음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교는 저의 꿈에 큰 영향을 미친 세 번째 장소입니다. 1년 반 만에 돌아온 다음 학교는 통일을 준비하고 통합학교로 바뀌어 북한, 중국 그리고 캐나다, 심지어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도 같이 공부하는 통합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부터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란 탈북 청소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던 저에게 다음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 심지어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과 같이 수업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다음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저의 이웃의 범위가 넓어졌고 이제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닌 통일이라는 좀 큰 틀에서 저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살아온 북한과 남한은 더욱더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그 다름이 저희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통일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 학교라는 작고 따뜻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통일을 함께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일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 기독교를 접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신처럼 받들고 모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접하자 저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고 모든 것에 대해 의문부호를 달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은 저에게 이해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불신에 차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저의 일상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인식을 좀 더 다르게 고쳐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고 또 시험을 해보려 해도 모든 것 위에 계시면 제가 과연 이해하려고 하고 질문하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과 의심은 확신과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한과 북한을 다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계획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다음 학교에서 저의 과거에 대해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엄청 힘들어도 나보다 힘든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며 저는 그런 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때 봉사를 처음 시작해보았는데 반디봉사단이라는 곳에서 봉사를 시작하면서 독거노인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항상 저희가 찾아가면 몇 시간씩 저희와 대화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나누실 분들이 없는 그분들에게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는 것이 대화이지만 누군가에겐 이 당연한 대화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평소에 저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부터 봉사는 여유롭고 풍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면서 감사하는 법을 얻은 것처럼 봉사는 한쪽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다음 학교라는 작은 통일을 통해 저는 저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나의 가족들에게 눈과 비를 피하고 또 따뜻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집을 씌워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경청하고 다름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현 사회의 이들에게 따뜻하고 힘이 되는 집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항상 부끄럽고 또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북한에서의 기억이 없었다면 이런 꿈을 키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숨기고 싶어 했던 경험이 이제는 꼭 필요한 경험이 되었고 부끄러웠던 경험이 자랑스러운 경험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항상 저의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상상하며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꾸준히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학교 정광성 학생의 두 번째 강연까지 만나봤습니다. 강연하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뿌듯하고 제가 잘 해내서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대요. 아유. 광성 학생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학교와의 만남을 통해서 참 꿈을 찾게 됐다고 했는데 통일이 되면 광성 학생이 북한에 집을 짓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진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데. 북측에가 굉장히 그 집들이 노후돼 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실은 엄청난 폭우 뭐 이런 거 오면 막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건 준비를 다 해놨는데 통일이 안 되면 그러면 광성이가 집 한 채도 못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빨리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광성 학생이 그곳에 집을 지으려면요.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고 더 기도를 해야겠네요. 다음 학교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교인데 이 자리에 교장 선생님이신 전존 선교사님이 나와 계신데요. 간단하게 학교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광성이 같은 학생들이 와서 자기의 꿈을 찾아가고 네. 학생들 가운데는 북한 학생들이 많고 또 남한 학생들이 한 30%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왔고 미국에서 왔고 이래서
인터내셔널 학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정체는 이제 탈북민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difference is good. Same thing is not good. Difference is good. 네. 그런 그 교육 방침으로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 갔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의 심정을 누구나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이민자로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다면은 네. 그것에 대한 저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을 이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인터내셔널 학교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광성이 같은 학생들은 북한에서도 공부를 잘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은 수학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과를 이제 갈 것이고 진짜 북한에 가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설계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성 학생이 인재였네요, 인재. 오늘 이 강연을 함께하기 위해서요. 다음 학교 학부모님 한 분도 나와 계세요. 박선아 집사님이 나와 계신데 자녀들을 다음 학교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집사님?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네. 이제 큰 딸이 제가 홈스쿨 중에 있다가 학교를 중학과정은 학교를 가서 하고 싶다고 혼자 공부하니까 누군가에게 배우고 싶고 또 친구들하고 모둠 수업도 해보고 싶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기도하던 중에 이제 다음 학교를 처음 찾아갔는데 탈북 청소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고 그래서 되게 낯설고 어색한 학교였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너무 밝더라고요. 처음 보는데도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시크한 중고등학생하고 너무 분위기가 다른 활기찬 학교의 모습을 만나게 됐고 정말 통일시대에 필요한 학교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기서 배우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다음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학교에서 좋아하는 수업이나 기억에 남는 활동들 소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일단 저희 학교에는 공부 나눔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공부 나눔? 네, 바로 학생들이 멘토와 멘티를 정해서 바로 자신이 모르는 것을 또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서 또 자신이 넘쳐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그런 수업입니다. 학생 대 학생끼리. 또 들어보니까 통합축제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뭐예요? 통합축제는 이제 저희 학생이랑 그리고 모든 저희 후원자분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축제를 하는 것인데요. 레크리에이션 MC를 한번 했었는데요. 우와. 네, 선생님의 추천으로 제가 하게 되었고 처음에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정말 그런 걸 하기 힘들었었는데 제가 거기서 못한다고 하면 이제 다음번에도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아서 네, 그때 제가 멋있다. 도전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또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많이 꼽아줘가지고 네,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광성 학생 이 자리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는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일 감사하고 싶은 분은 저희 어머니야 그리고 다음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항상 표현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제일 힘드실 분들이고 학생들 앞에서 맨날 웃으시지만 뒤에서는 힘드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학교 가서 뵙겠습니다. 학교 가서 뵙겠습니다. 네, 광성 학생이요. 하루빨리 북한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앞으로 광성 학생의 삶도 저희가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세대 마이콘 벌써 마지막 강연자 강연을 들어볼 시간이 됐네요. 이번에는요, 다음 학교 졸업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음 학교 졸업생 김나연입니다. 현재 한동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ICT 융합학과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생활 5년차 탈북 대학생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주제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저도 아직 저를 다는 모릅니다. 현재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19년을 자랐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서 꿈을 쫓으며 살고 있는 한 명의 탈북 학생인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저의 비전은 무엇인지, 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를 만나기에도 정말 하루가 모자란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제가 왜 굳이 저를 알고 싶어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자신을 알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네, 있었다면 어떠한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계기라 할 만한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탈북자라는 단어로 인해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그 북한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사실 그 단어는 제 속의 한 키워드일 뿐인데 그 단어에만 집착을 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저라는 사람의 의미가 아닌 저도 모르는 어떠한 잣대에 의해서 제가 단정지어져 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데 이미 저를 다 아는 듯한 시선을 보내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충고도 해주고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친구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30여 곳에 구직 관련 앱을 통해서 전화를 했고 친구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여서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전화상에서 제가 이 알바에 대해 궁금한데 이런저런 거에 궁금하다. 그래서 조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사장님들께 문의를 드렸었는데 사장님들은 그 친구의 질문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서툰 친구의 말투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한국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왔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때 솔직하게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장님들이 그 답을 듣고 잠시 당황하면서 조금 뜸을 들이시기도 하고 조금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연락한 곳이 30여 곳이었는데 정식 면접 단계에 가지도 못하고 질문 단계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경우들이 괜찮았는데 계속 경험하고 계속 맞닥뜨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탈북민이라는 신분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탈북민이 아니라면 진짜 김나연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또 어떻게 저를 표현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 학교에는 캡스톤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저는 그 수업을 통해서 저를 알아가는 첫 발을 떼었습니다. 캡스톤 수업은 과거에 학생들이 받았던 상처나 트라우마를 부정적인 어떠한 기억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주고 학생들의 자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음 학교에서 제안한 수업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에서 제가 가진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저와 이렇게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아를 보면서 제 3자를 대하는 것처럼 저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라고 하거나 오늘은 어떻게 보냈니라는 이런 소소한 질문들을 하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엄청 노력했더니 그동안 저는 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였고 그제서야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를 알아가게 되었는데요. 공부에 대한 미련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후에 정말 제가 원하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공부에만 정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노력들에 비해서 성과가 잘 안 나올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정말 울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더 오기가 생기는 것 같은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저를 발견하면서 제가 배움에 대한 욕구가 크고
또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끈기도 있다라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교하자면 수분을 잘 빨아들이는 그런 스펀지처럼 제가 배운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제 것으로 다 흡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초능력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라는 상상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중에 탈북 강사라는 신분으로 저는 북한에 대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통일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저의 진솔한 이야기, 진솔한 말 한마디로 서로 다른 남과 북의 어떤 편견과 오해들을 줄여나갈 수 있겠다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데 저는 남한과 북한을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준비해 간다면 제가 그 남과 북한의 한 명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다녔던 학교들 중에 한 학교가 설문조사 결과를 저에게 전달을 했었는데요. 저의 나눔으로 인해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사회가 좋아질까라는 고민도 해봤다고 하는 설문 결과 조사를 보고서 저는 통일에 대한 저의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 그러니까 미국의 목회자이신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표면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모습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자신을 알면 우리가 강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거만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랑에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모습까지도 밑바닥 모습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저를 알아가면서 저를 많이 안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정말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나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러니까 저에게 하신 어떠한 경험들, 제가 수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저에게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들이 있을 것이라고 또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일부 사람들이 저에게 지어준 어떤 틀이나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지금의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또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그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고 또 제가 든든하게 강하게 클 수 있도록 저를 단련시켜준 경험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북한에서 했던 경험들을 모두 부정하고 또 부정당한 채 제가 부정하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 부정당한 채 그냥 한국말부터 그냥 영어 ABC부터 다시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렇게 처음과는 달리 지금은 대학교에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면서 교육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히 어떤 알바 자리에 채용되지 못할까 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긍긍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제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미처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던 공부도 하고 꿈도 꾸고 여행도 하고 소중한 친구들과 추억도 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찬란한 갖가지 꿈을 꾸면서 사랑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 알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냥 저희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얻기는 정말 어려운 제가 가진 행복이라고 너무 감사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를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신과 조금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학교 졸업생 김나연 학생의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참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탓하지 않고 뭔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참 들려줬던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제가 뭉클했는데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혜근 권사님 어떠셨어요?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했을 때는 앞으로의 삶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북한의 삶과 우리 남한의 삶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앞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아까 중간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정말 빨리 와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마음의 치유들을 하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귀한 마음을 빨리 전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맞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정말 통일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영향력이 빨리 그곳에 닿기를 정말 바라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귀여운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의 건강,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려는 그런 시간들은 생각보다 많이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캡스톤 수업이라는 게 뭔가 그런 데 참 도움이 되는 수업인 것 같은데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삼자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마주 재워놓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했니 이렇게 좀 보듬어 주면서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뭐 누구는 그림을 그리고 누구는 글을 쓰고 저는 글을 썼고요. 누구는 또 뭐 발표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위로해 가는 거예요.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굳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끌어가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네, 참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뭔가 다음 학교만의 특별한 수업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요. 다음 학교 류광선 선생님이 나와 계세요. 다음 학교의 교육 방식 어떤가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다음 학교를 표현할 때 저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도 교육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제 나연 학생이 나눠줬던 것처럼 그 학생들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주는 수업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 교육 공동체로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해주기보다는 학생들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주는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일 아침에 하고 있는 아침 열기 시간이라던가 또 수요일에 있는 커뮤니티 시간이라던가 그리고 뭐 캡스톤 수업, 뭐 밴드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영어 수업에서도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들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한 후배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서 기회를 최대한 많이 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나연 학생을 보면서요. 탈북민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멋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대학생을 보는 것 같았고 또 이제 우리가 탈북민을 생각할 때 이방인이 아니라 이렇게 이웃, 친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처럼 멋지게 한 해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준비한 강연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연에서는요.
다음 학교 후원자이신 신영진 집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학교에서 장학금을 후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딘가에 후원을 할 때요, 그 사역에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 텐데요. 집사님, 어떠세요? 하나님 은혜로 한 5년 전에 다음 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물질적인 후원이나 또 기도의 후원,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관계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신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게 된 것이고, 사실은 아마 다른 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어떤 도움을 학교에 드린다기보다도 정말 그 학교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탈북한 우리 학생들, 아이들과 또 탈북한 학생들 외에도 저희 남한의, 저희 정말 그야말로 다음 세대가 되는 하나님의 아이들, 저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귀한 아들, 딸들로 세우기 원하시는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유강 선생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이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학교들이 다음 세대들을 올바르게 더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우리 전조은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탈북민 학생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그 에너지가 있구나, 포텐셜이 있구나. 그리고 이 그 슬프고 이런 것은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텐셜을 저희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어서 이 나라의 훌륭한 국민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곧 애국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이라는 학생이라기보다는 북한에서 온 학생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또 우리와 생각도 거의 비슷한데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줄 때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남북한 학생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